요즘 정말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게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아파트 투자하기는 겁나고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년간 이 서울 아파트는 정말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으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송성문 대표께 오늘 전해 듣는 시간 마련했어요. 바로 전해주시죠. 네, 통계 자료를 통해서 10년간의 어떤 서울 자치구별로 이렇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보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될 것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은 서울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과거 이 검은색 부분이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도 가격이고요. 빨간 부분은 2025년 지금 상반기 기준의 가격입니다. 물론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부터 펼쳐져 있는데요. 이게 25개 자치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당연히 가격이 제일 높죠. 과거에 10년 전에는 평균 가격이 32평, 평균 가격이 8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평균 가격이 올 상반기 현재 28억이 됐고요. 물론 성동구, 종로구 이런 등등 가격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남 상구, 용산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상위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위권에 지금 랭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아는 곳들이 있죠. 뭐 도봉구라든가 강북구, 뭐 이런 지역, 노원구 이런 지역들은 가격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3억대 정도의 30평대 시세였는데 10년 동안 뭐 6억 오른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한 100% 정도의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 서울 상위권하고 가격폭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아파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봉구 아파트 평균이 지금 10년 전에는 3억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6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지금 상승한 한 100% 정도는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6억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8억대였는데 지금 28억, 20억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지역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평 아파트하고 이렇게 좀 차이를 보면요. 이 그래프는 보면 과거 10년 전에는 하위 10%와 상위 10%의 가격 차이가 지금 6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권, 강남권과 강북권의 뭐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3억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통계 결과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평대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이 정권별로 이렇게 변화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봤을 때는 물론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때 좀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가격 상승폭에 이 빨간 부분은 강남권이고요. 이 파란 부분은 비강남권입니다. 이 가격 폭의 격차가 점점점 심화되는 이 상황이 이때부터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펼쳐졌냐면요. 지금 양극화 이런 가격이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규제가 뭘까요? 일단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 중과를 하고 있죠. 또 보유세 지금 완화는 시켜놨지만 다시 부활 예정이고요. 또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돼 있지만은 이것도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서 초양극화가 똘똘한 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특공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또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플러스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급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약 10년간 2011년부터요. 2019년까지 박정우 전 시장이죠. 전임 시장의 어떤 정비사업 배제 정책, 지향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 약 한 40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금 공급에 대한 어려운 점이 이 당시에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시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참 6.27 대책 규제 위에
규제 후에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좀 조금 많이 다운이 됐었죠. 다시 우리가 좀 8월 거래량이 좀 늘고는 있지만, 하지만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신고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가격은 상승은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97 대책 발표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97 대책의 실효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문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이 묶이다 보니까 중심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중심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현금으로서 어느 정도 쟁여놓지 않은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이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인입니다. 올인.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피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서울시와 국토부 이런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보도 자료들만 해도요. 모든 규제 완화 또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개발에 포커스가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재개발에 투자하지 못하고 재개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택가격은 거리가 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개발 올인 정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 입주와 노후도가 높은 곳에 역세권, 가능하면 역세권 지역이 선택지가 넘거든요, 사업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가능한 신축이면은 더 좋다. 이런 재개발 지역을 꼭 찾아보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곳을, 유망한 지역을 먼저 찾아서 초기에 선점하는 작전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겠습니다.